이번 시간에 사람 별로 없으니까 채팅창 반응 좀 보면서 할게요. 아니, 사람 별로 없으면은 심심하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반적인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다 다룰 건데, 그래서 그래프 자료 구조를 아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 뭔지 정도는 알아오자 해서 20분 정도, 네, 영상을 하나 보내줬죠. 그래서 그래프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볼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래프를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프를 순회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깊이 우선, 그, 깊이 우선 탐색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비 우선 탐색 방법, 해갖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DFS 코드를 이제 파이썬으로 옮겨서 작성하는 거는 그것도 제가 그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이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원론적인 거를 좀 더 위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일단은 저희 숫자가 숫자를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그러니까 작은 거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탐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깊이 우선, 이제 저희가 DFS 앞글자만 따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DFS는 어떻게 하냐 해서 저기 0에서 시작하면은 1로 가고 1에서 이제 깊이 우선이니까 1에서 3으로 가요. 그리고 3에서 7로 가고 3에서 7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은 1에서는 4로 가고 뭐 이런 식이 이제 깊이 우선인데, 그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더 편할 거예요. 뭐냐면은 저희가 숫자를 작은 것부터 큰 거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0번 하면은 0번 하면은 그 다음에 1번, 그리고 1번에서 여기서 찍었으니까 1번으로 오면은 0번은 이미 했고 3번, 어이구 잘못 눌렀네요. 네. 1번에서 이제 다시 3번, 그리고 우리 3번 찍었으니까 3번으로 와서 1번 이미 했고 7번, 그래서 7번으로 간 다음에 7번에서 왔으니까 3번 이미 했고 4번으로 가다가 주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주고 4번, 4번에서 왔으니까 4번에서 1번 이미 받고 7번 이미 받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4번에서는 4번으로 들어간 게 7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7번에서 다시 5번, 그러면은 5번 들어갔고 5번에서는 다시 2번 봐주고 7번 이미 봤으니까, 그리고 5도 7에서 온 거니까 다시 7번으로 돌아가면 6번 해서 이 순서대로 탐색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살표 제가 살짝 잘못했는데 다시 그려보면은 0에서 시작했으니까 1로 가고 1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7로 가고 7에서 4로 갔다가 이제 4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4에서는 다시 돌아왔다가 7에서 5로 가고 5에서 2로 가고
네, 2에서 6으로 가고 2에서 6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네, 설명을 정정하자면은 우리 5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5번에서는 2번으로 들어가고 2번에서는 0번 이미 받고 5번 이미 받고 6번으로 가고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겠네요. 이런 거를 이제 깊이 우선 탐색 또는 DFS라고 합니다.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반응 좀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복잡도는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래프를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노드의 개수 더하기 엣지의 개수가 시간 복잡도가 되고요. 이제 행렬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 n제곱 그러니까 노드 개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DFS고 BFS는 이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0번에서 시작하면은 1로 가고 1번에서 이렇게 가고 2번에서 이렇게 가고 3번에서 이렇게 가고 이게 깊이 아니 이게 너비 우선 탐색인데 저희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우리 아까 DFS에서는 0번 다음에 1번 그리고 1번에서 0번 봤으니까 3번으로 가고 3번에 찍었으니까 3번에서 1번 봤으니까 7번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BFS에서는 0번, 1번, 2번 다음에 1번 이미 받고 0번 이미 받고 3번, 4번 그 다음에 2번 이미 받고 0번 이미 받고 5번, 6번 그리고 3 이미 받고 1 이미 받고 7 해서 0, 1, 2, 3, 4, 5, 6, 7 다 봤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번에서 1번, 2번 그리고 1번에서 3번, 4번, 2번에서 5번, 6번 그리고 3번에서 7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BFS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확실하죠? 어, 그리고 장단점이 이제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어, 보면 알겠지만 DFS는 DFS는 코드가 이만큼이고 BFS는 코드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FS가 코드가 더 어려워요. DFS는 코드가 쉬운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 DFS가 좀 더 어렵고 BFS는 작동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용이해요. 그래갖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시간 복잡도는 어, BFS 시간 복잡도 여기 있네요. 시간 복잡도는 이제 DFS의 시간 복잡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우리 자료 구조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BFS는 Q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DFS는 이제 그 뭐냐 DFS는 여기 안에서 DFS를 호출을 하죠. 그러니까 DFS라는 함수 안에서 DFS를 호출을 하죠. 이거는 이제 재귀함수 구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귀함수 구조인데 재귀함수 구조는 이제 스택 구조니까 DFS는 스택을 사용한다. 그리고 BFS는 Q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니면은 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우리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란 걸 볼 건데
자, 스패닝 트리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스패닝 트리가 뭐냐면은 이제 연결된 그래프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노드가 다섯 개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노드를 포함하면서 모든 노드를 포함하면서 그것을 그 노드들을 이어주는 길에 사이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빙빙 돌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끝나죠. 일로 못 가고 이걸 사이클이 없다. 영어로는 사이클이 없는 해갖고 어사이클릭 스펠링 맞나? 해서 우리 부정의 접두사 A가 붙어서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어사이클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모든 노드를 포함하면서 노드끼리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를 이제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데 아까 봤던 이제 이건 DFS 아까 봤던 DFS나 그리고 아까 봤던 BFS도 이제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라는 거를 알아볼 건데 자, 우리 엣지마다 이제 가중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에서 노드로 가는데 여기 엣지 뭐 비용이 있는 거예요. 비용이 있어서 그 코스트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거를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 또는 더 간단하게 뭐 미니멈 스패닝 트리 더 줄여서 그냥 MST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크루스칼, 프림까지 많이 쓰고 솔린의 알고리즘이란 것도 있는데 이건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소개는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n개의 노드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n-1개의 엣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n-1개의 엣지를 사용을 하는데 사이클은 만들지 않게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저희 봅시다. 저희 노드가 7개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의 가중치를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정렬을 해볼게요. 그래프의 가중치를. 그래프의 가중치를 정렬을 해서 작은 것부터 이어줄 거예요. 10 해서 이렇게 이어주고 10 해서 이어주고 그 다음엔 12 해서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엔 14 해서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는 16 해서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는 18 해서 이어주니까 사이클이 생겼죠. 1, 2, 3, 6이 순환하죠. 그래서 18은 안 쓰고 22 이어주고 그 다음에 24를 이어주면은 사이클이 생기죠. 그래서 24는 사용 안 하고 25 25까지 이어주면은 스패닝 트리가 완성이 되네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 0, 1, 2, 3, 4, 5, 6이 다 포함이 돼 있으면서 사이클 없고 그리고 엣지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우리 n-1개 엣지 개수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만든 이제 스패닝 트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림 알고리즘인데, 프림 알고리즘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것도 가장 작은 것부터 하는데, 가장 작은 부분부터 나아갈 건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맨 처음에는 당연히 10, 이제 코스트가 10인 엣지를 먼저, 가장 작은 엣지를 먼저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 지금 스페닝 트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진 건데, 그럼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그 엣지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작은 엣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뻗어나가는 엣지가 이제, 뭐 이게 있고, 이게 있죠? 여기가 근데 28짜리보다는 25짜리를 우선으로 선택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중치가 22, 24, 28인 것 중에서 가장 작은 22인 거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고,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중치가 12, 18, 24, 28이니까 가장 작은 12짜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거에서 여기서 일로 가거나, 뭐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가중치가 가장 작은 16짜리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가중치가 더 작은 14짜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게 프림의 알고리즘입니다. 저희 크루스칼이랑 다시 비교해보면은 크루스칼은 이제 정렬해놓고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 신경을 쓰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고, 프림은 맨 처음 가장 작은 것만 알아낸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이제 솔린의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한 번에 여러 개씩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개씩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가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첫 번째 단계인 건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할 거냐면은, 우리 먼저 0번 노드에서 코스트가 가장 작은 거를 선택을 해서 28도 있고 10도 있으니까 우리가 10짜리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0번에서 10짜리 선택해서 5랑 이어져요. 그러니까 1, 2, 0, 1, 2, 3, 4, 5, 6번이 있으니까 우리 0번에서 10짜리를 선택을 해서 5번이랑 이어졌죠. 그 다음에는 1번에서 코스트 가장 작은 거 14, 28, 16 있는데 14를 선택해서 6번이랑 이어져요. 그러면은 1번하고 6번도 처리가 됐고, 우리 2번에서 코스트 가장 작은 거 뭐 16으로도 갈 수 있고 12로도 갈 수 있으니까 12를 선택해주고 2번하고 3번을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뭐 25로도 갈 수 있고 24로도 갈 수 있고 22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럼 22를 선택해줘서 4번 처리해주면은 우리 선택한 게 이거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엣지들이, 그러니까 엣지 하나당 단선 하나를 다, 그러니까 뭐냐 그 노드 하나당 엣지 하나를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스패닝 트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프림의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우리 이만큼의 덩어리에서 얘랑 이어지거나 얘랑 이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작은 걸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은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얘랑 이어지거나 얘랑 이어지고 싶은데 얘랑 이어지려면은 코스트가 28이 필요한데 얘랑 이어지려면은 코스트가 25가 필요해서 25짜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얘가 얘랑 이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뭐 24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16짜리도 있어서 우리가 16짜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솔린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노드가 엣지 하나씩은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때 이 조그만 이제 서브 그래프들끼리 다 이어주는 게 솔린의 알고리즘인 거예요. 네, 한 번에 세 가지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크루스칼은 엣지 정렬해 두고 하나씩 하는 거고 프림은 만들어진 서브 그래프에서 뻗어 나가는 거고 솔리는 한 번에 여러 개씩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솔린 알고리즘은 많이 안 쓰긴 하지만 나머지 이제 프림 알고리즘이나 크루스칼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보면은 크루스칼은 m 로그 n 그리고 프림도 m 로그 n으로 둘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크루스칼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실제 코딩 테스트나 아니면 백준 풀 때나 그럴 때는.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질문 있을까요? 재밌나요? 흥미로운 반응이네요. 자, 이게 미니멈 스패닝 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어디 갔냐? 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트랜지티브 클로저라는 그래프를 배워볼 거예요. 뭐 한국어로 하면 뭐 전입 회포 뭐 이렇게 나오던데 아무튼 이게 트랜지티브 클로저가 뭐 하는 친구냐면은 자 그래프는 일단 원래 그래프가 있어요. 원래 그래프 G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G는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다이 그래프입니다. 다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다이렉티드 그래프 줄여갖고 다이 그래프라서 우리 이제 엣지의 방향이 있어요. 엣지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다이 그래프라고 합니다. 다이 그래프인데 우리 이제 G 스타라는 그래프를 새롭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G 스타라는 그래프는 G하고 똑같은 벌타이시스 그러니까 벌텍스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드들 꼭지점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G 스타 그래프는 뭐냐면은 G라는 그래프가
이제 노드 U에서 노드 V로 나아갈 수 있는 있는 길이 있다면 있는 길이 있다면은 G스타라는 그래프는 그 길을 간선으로 정확하게 한 번에 갈 수 있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G라는 그래프가 있으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B에서 2로 간다는 말은 사실은 B에서 D를 거쳐서 2로 가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B에서 2를 가려면은 D를 거쳤어야 됐는데 우리 트랜지티브 클로저로 만든 그래프 G스타는 얘를 이렇게 한 번에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트랜지티브 클로저를 만드는 과정, 이게 트랜지티브 클로저라는 거고, 우리 하나만 더 해보면은, 우리 C에서 E를 갈 때, C, D, E를 거쳐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어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엣지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느 노드에서 어느 노드로 갈 수 있는지 직접 손으로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트랜지티브 클로저에 포함된 그러니까 G스타 그래프에 포함된 엣지들만 확인을 해주면은 아 원래 그래프도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그래프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1번에서 4번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4번에서 3번으로 갈 수 있죠. 1번에서 4번으로 갈 수 있고 4번에서 3번으로 갈 수 있고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음,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해 보자면은 우리 이거 1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1번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1번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1번에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본으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하고 여기가 있죠. 일본에서 3번에서 일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5번에서 일본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나가는 거 일본에서 나가는 건 이거 하나죠. 그래서 3번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고 5번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4번으로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고 5번에서 4번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길은 이미 있으니까 5번에서 4번으로 가는 길만 따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네. 이게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2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2번에서 나가는 것도 있을 텐데 이 그래프 보면은 2번으로 들어오는 거는 두 개가 있는데 2번에서 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좀 화살표가 많이 생겼죠? 자, 3번에서 봅시다. 3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3번에서 나가는 게 있을 텐데
3번으로 들어오는 거는 3개가 있어요. 3번으로 들어오는 거는 3개가 있는데, 어, 4번에서 들어오고, 3번은 이제 4번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6번에서 들어오고, 4번, 5번, 6번에서 3번으로 들어오는데, 3번에서 나가는 거는 몇 개 있죠? 3번에서 나가는 것도 3개 있죠. 그래서 3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있고, 3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고, 3번에서 4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를 다 적어주면은, 우리 4에서 1로 가는 거 확인해야 되고, 4에서 2로 가는 거 확인해야 되고, 4에서 4로 가는 건 확인 안 해줘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 5에서 1로 가는 거, 5에서 2로 가는 거, 5에서 4로 가는 거. 이거 곱의 법칙이죠? 6에서 1로 가는 거, 6에서 2로 가는 거, 6에서 4로 가는 거 해서 우리 들어오는 게 3개, 나가는 게 3개 해서 9가지 경우의 수를 다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앞뒤가 똑같은 거 빼고요. 그럼 8가지가 되겠죠? 그럼 4에서 1로 가는 거 있나? 확인해보고 4에서 1로 바로 가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고 4에서 1로 가는 거 이어주고 4에서 2로 가는 것도 이어주고 5에서 1로 가는 거 5에서 1로 가는 건 이미 있네요. 이미 있고 5에서 2로 가는 거 이어주고 5에서 4로 가는 거 이미 있고 6에서 1로 가는 거 이어주고 6에서 위로 가는 거는 이미 있고 6에서 4로 가는 거 이어주고 해서 이렇게 트랜지티브 클로저라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3번까지 봤으니까 4번 다시 보면은 4번 다시 보면은 우리 4번 이게 뭐 너무 많아요. 이제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졌는데 4번에서 4번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죠. 그러면은 4번 1번에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3번에서 들어오고 5번에서 들어오고 6번에서 들어오네요. 그리고 4번에서 나가는 거는 이렇게 2개가 있나요? 네, 4번에서 나가는 거는 4번에서 3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길 따라가면은 1번으로 나가네요. 그래서 경우들을 다 확인해 보면은 우리 1에서 3으로 가는 거 확인해 줘야 되고 3에서 1로 가는 거 확인해 줘야 되고 5에서 1로 가는 거 5에서 3으로 가는 거 6에서 1로 가는 거 6에서 3으로 가는 거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 빼먹었네요. 4에서 2번으로도 가네요. 네, 4에서 2번으로도 가네요. 그러면은 1에서 2로 가는 거, 1에서 3으로 가는 거, 3에서 2로 가는 거, 그리고 5에서 2로 가는 거, 6에서 2로 가는 거 다 확인해 줘야겠죠? 확인을 해봤더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만족을 하지 않는 게 딱 2개만 있는 거예요. 그 2개가 뭐냐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만 새롭게 이어주고 다른 거 몇 개만 확인해 보면은 우리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는 이미 있고 우리 뭐 6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6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이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5번, 6번, 7번까지 쭉쭉쭉 해주면은 이런 뭐 이상하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데 네 일단은 이게 플루이드 워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행렬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원래 그래프
원래 그래프가 있으면은 우리 원래는 0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있고 1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고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4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0, 1, 1, 2, 2, 3, 3, 4, 4, 2 이것들만 체크를 해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1번에서 우리 원래 행렬을 A라고 하면은 우리가 A 스타를 만들 건데 그러면은 우리 0번에서 2번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0번에서 3번도 갈 수 있고 0번에서 4번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1번에서 3번도 갈 수 있고 1번에서 4번도 갈 수 있고 뭐 다 이어준 다음에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을 네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는데 이용을 해서 화살표를 다 이어준 거를 행렬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말이 막히네요. 이거를 우리가 리처빌리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리처빌리티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시간 복잡도는 그냥 보통 뭐 n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로이드 워셜 DFS를 이제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이 리처빌리티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n세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플로이드 워셜이고 우리 뭐 토폴로지컬 오더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심화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긴 할 텐데 뭐라고 검색해야지 나오냐면은 우리 이거 위상 정렬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화된 내용이긴 한데 공부해 보실 분들은 위상 정렬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하면은 네, 그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위상 정렬도 코딩 테스트나 백준 같은 데에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흥미 있으시면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컬 서팅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최단거리 알고리즘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최단거리 알고리즘으로 넘어와 봤는데 우리 여기서는 두 개를 볼 거예요. 바엑스트라하고 벨만포드라는 걸 볼 건데 바엑스트라는 뭘 하는 알고리즘이냐면은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찾는데 일단은 보면은 그래프가 다 방향이 있고요. 그래프가 방향이 있고 웨이트 그러니까 가중치들도 다 있는데 그 가중치가 음수면 안 돼요. 뭐 가중치가 음수면 안 돼요. 가중치가 음수인 간선을 충분히 정의할 수 있겠죠. 저희가 수학적으로는 뭐 실제로는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가중치가 음수가 아닌 간선들에 대해서 그런 다이그래프에 대해서 최단 거리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덱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과정으로 할 거냐면은 출발지에 출발지를 0번이라고 할게요.
출발지를 0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0에서 이제 5, 10, 7이 있죠. 0에서 나가는 게 5하고 10하고 7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가장 작은 거를 선택을 합니다. 5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 0번에서 0번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빨간 글씨는 뭐냐면은 0번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0번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건데 우리 5하고 10하고 7 들어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5를 봐줘요. 5를 봐주면은 작은 것부터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가 여기 들어가면은 0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는 5가 되고 5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0번에서 1번까지 가는 길을 알아냈으니까 0번에서 1번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알아냈으니까 그 다음은 1번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하고 10하고 7이 있는데 5를 처리를 해줬으니까 그 5만큼 걸리는 노드인 1번 노드에서 다시 봐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14라는 게 새롭게 들어오겠죠? 5하고 9하고 더해져서 14라는 게 새롭게 들어와 줬으니까 우리 지금 봐줄 거는 17, 14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가장 작은 거 7을 봐줄 거예요. 7을 봐줍니다. 네, 14를 업데이트 해주고 14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7을 봐줘요. 그러면은 우리 10, 7, 14가 들어가 있었는데 7까지 해결이 됐죠? 7까지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서 또 나가는 거 이건 10이겠죠? 7 더하기 3 하면은 10, 10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0번에서 2번으로 갈 때 10이 하나 있고 우리 0번에서 3번, 5번으로 갈 때 10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DFS, BFS 했던 것처럼 노드의 인덱스가 작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줄게요. 10을 업데이트 해 준 다음에 얘를 이제 봐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14, 뭐야, 잘못 눌렀네요. 14하고 10이 있는 건데 우리 여기에서 여기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것도 추가해주고 이것도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13하고 12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게 이거니까 여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13하고 12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근데 이미 5번 0번에서 5번으로 갈 수 있는 거는 10자리 길이 있으니까 12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도 얘는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13하고 10으로 남겨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10까지 봐준다 했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거는 이제 14는 업데이트 돼서 날라갔고 12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날라갔으니까 우리 그럼 봐줘야 하는 게 13 하나밖에 안 남았죠. 13이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19, 19 아니죠. 13이 하나 남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봐줬으니까 5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12짜리 길이 하나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12짜리 길이 있으니까 가장 작은 걸 봐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12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얘는 12다. 그리고 우리 그럼 6번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6번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우리 이제 4번만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데 4번으로 뭐 특별히 갈 수 있는 길이 또 없죠. 그래갖고 이렇게 길을 찾아내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네, 어려워요. 다시 한 번 볼게요. 한 번 더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어, 우리 맨 처음에 5하고 10하고 7을 봐줍니다. 5하고 10하고 7을 넣어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5하고 10하고 7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5를 먼저 봐줄 거예요. 5를 먼저 봐준다는 거는 우리 일단은 5하고 10하고 7 아까 업데이트 해주고 우리가 1번 노드로 가는 길을 0번에서 1번으로 가는 길인데 코스트가 5짜리인 길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지어준다는 게 0번에서 1번으로 가는 길은 틀림없이 이것이 최단 거리겠구나 하고 확정을 지어주는 거를 초록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뀐 노드에서 다시 이제 초록색으로 바뀐 노드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했는데 1번에서 4번으로 갈 수 있으니까 14짜리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17, 4 중에 가장 작은 거 7이니까 일단 업데이트 해주고 7이니까 우리 가장 작은 거 확정 지어주고 그 다음에 확정 지어준 곳에서 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해서 10짜리 길이 하나 들어온 거고 그러면 가장 작은 게 0에서 2로 가는 거니까 가장 작은 게 0에서 2로 가는 10이죠.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 해주고 확정 지어준 다음에 확정 지어준 노드들에 대해서 확정 지어준 노드에서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우리 10하고 14하고 13 비교하면은 14는 필요 없죠. 그리고 10하고 12 비교하면은 12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는 14하고 12를 없애준 10하고 13만 남아서 10하고 13 중에서는 10이 더 작으니까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가장 작은 10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주고 우리 10에서 갈 수 있는 거는 12짜리 길 하나 있죠. 그래서 12짜리 업데이트 해주고 12, 13 중에서 가장 작은 거 12 확정 지어준 다음에 우리 4번으로 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없으니까 4번까지 확정을 지어주는 게 닥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질문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흥미로운가요?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걸 받고 시간 복잡도는 여기 y문 하나 있고 호문 하나 있으니까 n제곱인데 우리 10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면은 자료 구조 시간에 나올 텐데 10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n제곱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료 구조를 배우셨다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가긴 갈 거고 자료 구조를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힙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다시 복습해 보면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네. 그런데 다엑스트라는 음수 가중치가 있는 간선을 포함한 그래프에 대해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수 간선을 가진 그래프에서도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작동할 수 있게 살짝 바꿔주면 좋겠죠? 바꿔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음수 간선을 가진
음수 간선을 가진 그래프에 대해서도 최단 거리를 찾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음수 간선에 의해서, 음수 간선에 의해서 음수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음수 사이클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이클이죠? 이렇게 도는 사이클인데, 음수 사이클이 뭐냐면은, 우리 1번에서 다시 0번으로, 0번에서 1번으로 가고, 1번에서 0번으로 가면은, 우리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코스트를 소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찾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여기 계속 빙빙 돌면은, 마이너스 뭐 무한대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네, 최단거리를 구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갖고, 그 0번에서 2번 갈 때, 여기서 계속 빙빙빙 돈 다음에 계속 돈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0번에서 2번 가는 것도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이러면은 최단 거리를 찾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네거티브 웨이트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네거티브 사이클은 최단 거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한 채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2차원 배열을 가지고 할 건데 K는 몇 번 반복했냐? 그리고 디스트는 디스트는 0에서 얼마나 출발점에서 이 노드까지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i번째 노드까지 얼마나 걸리냐? 고요. 그리고 우리가 6번을 하는 이유는 0번부터 0번부터 6번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노드가 7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6번까지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우리 6번까지만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만약에 6번째까지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7번째 업데이트를 했을 때 6번째 업데이트와 비교를 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은 여기서 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음수 사이클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여기서 알고리즘을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n-1번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n번째 작동에서도 새로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건 음수 사이클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다. 근데 일단은 우리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 첫 번째 업데이트 할 때 그러니까 K가 1일 때 그러니까 0번에서 단 한 개의 엣지만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줍니다. 6, 5, 5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는 0번에서 두 번, 0번에서 두 번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1번 봤으니까 1번에서 1로 갈 수 있죠? 그러면 4. 아니야, 4가 아니라 5. 그리고 2번에서 1로 갈 수 있죠? 그럼 6. 그럼 5하고 6 중에 5가 더 작으니까 5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2번에서 1번으로도 갈 수 있죠? 그러면은 3 해서 6하고 3 중에 3이 더 작으니까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3번 보면은 우리 3번에서 5번 갈 수 있죠? 그리고서 4. 그리고 우리 3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3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서 0번에서 두 번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거를 업데이트 해줬고 3, 3, 5, 5, 4 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0번에서 세 개의 간선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8자리 길이 하나 있고
여기서 가는 7자리 길이 하나 있으니까 7, 7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가면은 3에서 마이너스 2짜리 길을 선택해주면은 1번으로는 1만큼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뭐가 있지? 3번에서 아니 1번에서 1번까지 가는데 원래 코스트가 3인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기 전에 원래 코스트가 3인데 마이너스 1짜리 길에 갔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까지 업데이트를 해줬고 이제 0번에서 간선 4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음, 뭐 6번까지 간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가면은 코스트가 5라서 더 짧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0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간다면은 코스트가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길도 있고 우리 한 번만 더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0번에서 6번까지 갈 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코스트가 3이라서 이것도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노드들에 대한 다 익스트라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봐줌으로써 우리 이러면은 이제 음수 간선도 처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n-1번 말고 n번째까지 확인을 해주면은 음수 사이클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 네 코드도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게 벨만 포드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고 볼게요. 우리 강의 계획서 보면은 이제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냐면은 우리 그래프 순회하는 법 TFS, BFS 배웠고요. 그다음에 크루스칼, 프임, 솔림 그 MST 알고리즘 배웠고요. 그다음에 최단거리 알고리즘 다엑스트라 배만포드 배웠고 그리고 이 우리 플로이드 워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 실시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다음 주 MT 가잖아요. 그럼 과제 100줄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수업 안 할 텐데. 뭐 MT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업데이터 행사가 있는 날이고 업데이터 안에서 열리는 스터디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죠? 네. 지금 세영이 빼고 모두가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 명만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1260번 문제가 뭐였더라? 한번 볼게요. 1260번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DFS, BF였을 텐데 1260번이 DFS, BFS 문제고 그러면은 우리 최단거리 알고리즘도 하나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이거 못 쓰는 문제지. 최단 경로. 다익스트라 문제네요. 그러면은 우리 1753도 봅시다. 1753도. 이렇게 해서 두 문제 과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뭐 백준 그룹 만들 수도 있고, 뭐 백준 문제집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이거 있잖아요. 저한테 이걸 보내줍시다. 자, 설명할게요. 여기, 솔브닥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백준이랑 연동된 사이트인데, 솔브닥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 뭐, 솔브닥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게 초록색이 돼 있는, 그러니까 제가 1753은 풀어서 이거는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고 1460이 아니지. 1260은 뭐 안 풀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260하고 1753 이거 초록색 돼 있는 거 찍어서 초록색 돼 있는 거 캡처하고 혹시나 포토샵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쓸보닥 그러니까 백준 아이디까지 하나 더 그러니까 캡처본 두 개 하고 백준 아이디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준 그룹을 만드는 게 더 편하긴 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솔브닥이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였고요. 네. 그러면은 제 뭐 수업 2시간이라고는 했지만 할 거 다 했으면 일찍 끝내야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요. 일단 녹화 끄고